이건 공항이 아니야.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3년간 전 세계 공항을 평가해온 캐서린 브룩스가 지금 보고 있는 광경은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으니까요. 비행기를 타러 온 것도 아닌 사람들이 캐리어도 없이 공항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브라질에서, 심지어 제 조국 미국에서까지 사람들이 오직 공항을 보기 위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공항이 여행의 목적지가 될 수 없다고 하셨죠? 한국인 동료의 부드러운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박사 논문 제목이 무엇이었죠? 공항 효율성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설정한 그 모든 한계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 이름은 캐서린 브룩스입니다. 올해 48이고요. 국제공항운영협회 선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난 23년간 전 세계 50개가 넘는 공항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해왔죠. 보스턴에 있는 본사 15층 사무실, 그곳이 제 전쟁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제 일에 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오만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23년 경력, MIT 박사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 제가 평가하면 그게 곧 정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특히 아시아 공항들에 대해서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공항들은 그저 효율성만 강조하는 무미건조한 환승기계일 뿐이라고요. 싱가포르 창이 공항이 매년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되는 것도 마뜩잖았어요. 공항 안에 폭포 만들고 정원 꾸며놓으면 뭐해. 본질은 비행기를 얼마나 빨리 띄우느냐인데. 그리고 한국, 인천공항이요? 솔직히 관심도 없었습니다. 싱가포르 흉내낸 곳 아닌가. 아시아 공항들은 다 비슷비슷하잖아. 이게 제가 가진 인천공항에 대한 전부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중요한 건 명확했어요. 데이터, 효율성, 객관적 분석. 15년 전 이혼하고 나서 저는 더욱 일에 매달렸습니다. 딸 에밀리를 키우면서도 커리어를 놓지 않았어요. 에밀리는 이제 16인데요. 요즘 케이팝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엄마, 한국 정말 멋있대. 나 나중에 한국 가고 싶어. 딸아이의 말에 저는 그저 공부나 해라고 답했습니다. 곧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죠.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보스턴의 차가운 가을비가 사무실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책상 위에 쌓인 500페이지짜리 2024 글로벌 공항 트렌드 보고서 초안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마감이 2주 남았는데 아직 아시아 섹션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동료 수전이 제 책상 옆에 섰어요. 캐서린, 점심 먹으러 안 가? 바빠, 너나 가.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수전이 웃으며 말했죠. 또 아시아 공항 데이터 보고 있어? 솔직히 매년 똑같잖아. 싱가포르 1등, 인천 2등, 도쿄 3등, 뻔하잖아. 그게 그렇지가 않아.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번 인천공항 데이터가 좀 이상해.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마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5년 선배 컨설턴트였어요. 캐서린, 들었어? 인천공항이 또 무슨 상을 받았대? 또요? 대체 몇 개를 받는 거예요?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시아 공항들 상 받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솔직히 누가 공항에 놀러 가냐고. 맞아요. 공항은 통과하는 곳이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상사인 제임스 부사장이었습니다. 캐서린, 오후 3시에 내 사무실로 와요. 긴급 미팅이에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부사장실에서 제임스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봐요. 화면에는 인천공항의 2024년 통계가 떠 있었어요. 저는 숫자들을 훑어보다가 멈칫했습니다. 이게 뭐죠? 바로 그거예요. 뭔지 모르겠다는 게 문제죠. 인천공항의 비항공 수익이 전년 대비 340% 증가했어요. 평균 체류 시간이 4.2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었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공항 체류 시간이 늘었다는 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지연이 많다는 뜻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정시 출발률은 오히려 92.3%로 올랐어요. 역대 최고치예요. 그럼 사람들이 일부러 공항에 오래 있다는 건가요?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제임스가 또 다른 자료를 펼쳤어요. 비여행 방문객 수가 급증했어요. 비행기를 타지 않는데 공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비행기도 안 타는데 공항에 가요?
바로 그게 우리가 조사해야 할 거예요, 캐서린. 제임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 인천으로 가세요. 직접 보고 조사해서 보고서에 반영하세요. 3일이면 충분할 거예요. 좋아요, 가보죠. 어차피 3일이면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하니 정말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인천공항 방문 영상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인천공항 24시간 투어, 비행기 안 타고 공항만 구경,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항.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대포장이야, 분명 그럴 거야. 직접 가서 확인하면 별거 아닐 거야. 하지만 데이터를 파고들수록 설명할 수 없는 이상 징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야 사무실에서 혼자 인천공항 데이터를 심층 분석했어요. 2020년과 2024년 비교 자료를 보니 여행 목적이 아닌 방문객 비율이 급증했더라고요. SNS를 분석해보니 인천공항 챌린지 해시태그가 글로벌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업계 동료들에게 전화했어요. 너희도 이 현상 알고 있어? 하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 마케팅 아닐까, 뭐 그런 대답들 뿐이었죠. 이 숫자들 조작이 아니라면 대체 뭐지? 사람들이 비행기도 안 타는데 왜 공항으로 몰리는 거야?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거야. 23년 경력이 무색하게. 통계상 일본, 중국, 동남아에서 한국 경유 없이 인천공항만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있었어요. 같은 시기 창의공항, 하네다공항은 정체 상태였고요. 밤 11시까지 데이터 분석하며 식은 커피를 마시던 순간 저는 작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혹시 내가 아시아 공항들을 너무 과소평가했나? 토요일 아침 저는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노트북에는 공항 평가 체크리스트가 준비돼 있었어요. 효율성, 처리 용량, 수익성, 고객 만족도, 시설 현황. 제가 23년간 사용해온 완벽한 평가 도구였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완벽한 공항은 없어. 23년간 수백 개 공항을 봤지만 완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어. 2024년 11월 18일 오전 10시 35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항이 테마파크였습니다. 캐리어 없이 공항 구경만 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 한국 전통 공연, 미디어, 아트, 박물관 투어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 프랑스 가족이 제 옆을 지나가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우리 짐 찾고 나서 4층 한국 정원부터 볼까? 좋아. 그리고 전통문화 공연도 오후 2시에 있다며? 잠깐, 이 사람들 비행기 타러 온 게 아니잖아. 23년간 본 공항 중에 이런 곳은 처음이야. 입국장 로비가 마치 축제장 같았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 전통 음악이 흘러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한 안내데스크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방문하셨나요? 공항 투어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세요? 무료로 진행되는 한국 문화 체험도 있고요. 공항 투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인천공항 구경하러 오세요. 1층 문화거리, 4층 전통정원, 지하 스파, 박물관. 저 비행기 탄 사람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짐 맡기시고 구경하다 가세요.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로 캐리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족 단위, 커플, 심지어 혼자 온 사람들까지. 다들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상해, 뭔가 이상해. 공항이 저렇게 붐빌 이유가 없는데. 호텔에 체크인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천공항 공식 통계를 찾아봤어요.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비여행 목적 방문객이 전년 대비 420% 증가. 이건 놀이공원 통계 아니야? SNS를 검색했어요. 인천공항 해시태그를 클릭하니 수만 개의 게시물이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올린 사진과 영상이었어요. 동료 마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마크, 인천공항 진짜 이상해. 사람들이 공항에 놀러와.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캐서린, 피곤해서 환각 보는 거 아냐? 공항은 공항이야. 과대포장에 속지 마. 하지만 제가 본 건 환각이 아니었어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5시. 저는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가면 다르겠지. 어제는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던 거야. 평소엔 분명 조용할 거야.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건 분명 특별한 이벤트 기간이야. 한국 정부가 돈 들여서 만든 일시적 현상일 거야. 새벽 5시 40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어요. 새벽인데도 공항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요가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20명 정도가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요가. 다른 쪽에서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공항 터미널을 따라 조깅 코스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제 옆을 지나가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 지금 공항이야. 응, 출장 아니고. 그냥 일 좀 하러 왔어. 여기 조용해서 집중 잘 돼. 일하러 공항에 4층 전통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공간이었어요. 새벽 6시인데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커플이 벤치에 앉아 일출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여기서 보는 일출 정말 예쁘지? 다음 주에 또 오자. 그래, 우리 공항 데이트 코스로 여기 정해야겠어. 공항 데이트 코스? 저는 정원 한쪽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건 뭔가 완전히 잘못됐어. 공항은 이런 곳이 아니야. 하지만 제 눈앞의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한 한국인 할머니가 제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할머니, 자주 오세요? 네. 일주일에 3번은 와요. 여기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비행기는 안 타세요? 비행기요? 안 타요. 그냥 놀러 와요. 집이 가까우세요? 인천이에요. 버스로 40분 걸려요. 그래도 여기가 좋아서 자주 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버스로 40분을 와서 공항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여기 처음이세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오마 세상에. 미국에서 우리 공항 보러 왔어요? 고마워라.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공항 세계 최고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스파가 있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찜질방과 사우나, 그리고 수영장까지. 공항의 수영장.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바리스타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미국에서 왔어요. 와, 멀리서 오셨네요. 우리 공항 어때요? 놀라워요. 제가 23년간 공항을 연구했는데 이런 곳은 처음 봐요. 감사합니다. 우리 공항이 세계 최고잖아요. 월요일 아침, 저는 보스턴 본사에 중간 보고를 보냈습니다. 제임스 부사장님, 제가 23년간 배운 공항에 대한 모든 이론이 여기선 통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은 공항의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했습니다. 제 기존 보고서의 결론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본사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회의에는 제임스 부사장뿐 아니라 마크, 수전도 참석해 있었어요. 캐서린, 내 중간 보고 다시 봤어. 솔직히 말해. 너 객관성 잃은 거 맞지? 마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요가를 한다고? 데이트를 한다고? 캐서린, 이건 공항 평가 보고서야. 여행 블로그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캐서린, 그건 마케팅이야. 한국 정부가 돈 들여서 만든 쇼라고. 수전이 끼어들었어요. 효율성이지. 마크가 소리쳤습니다. 승객 처리 속도, 비행기 회전율, 비용 대비 수익. 그게 공항이야. 문화체험이 무슨 의미가 있어? 캐서린, 솔직히 말할게. 내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ACI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겨. 제임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해? 정부 보조금 끊기면 다 무너질 거야. 이건 거품이야. 마크가 말했어요. 보조금 자료는 확인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정부 보조금을 얼마나 받는지 확인했냐고요. 저는 확인했어요. 거의 없어요. 자체 수익으로 운영돼요. 비항공 수익이 전체의 65%예요. 캐서린, 제임스가 책상을 쳤습니다. 지금 내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대체 왜 이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23년간 틀렸어요. 우리 모두 틀렸어요. 공항은 효율성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사람이에요. 제가 똑똑히 말했습니다. 공항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에요. 회의 끝. 캐서린, 2일 더 줄게. 객관적인 보고서 다시 써.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내 커리어 생각해. 제임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 커리어 23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어. 딸 에밀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있잖아. 엄마는 항상 옳은이라는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엄마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해. 그리고 엄마는 항상 나한테 말했잖아. 틀렸으면 인정하는 게 용기라고. 엄마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야? 엄마, 나 엄마 자랑스러워. 진짜야. 화요일 아침, 저는 새로운 각오로 일어났습니다. 좋아, 객관적으로 분석하자. 데이터를 모으고 인터뷰하고 냉정하게 평가하는 거야. 제 전문가 모드로 돌아가려 했어요. 운영 효율성, 고객 만족도, 재무 건전성, 미래 지속 가능성.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인천공항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장벽에 부딪혔어요. 인천공항 운영본부에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ACI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최소 2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대신 공개된 자료들을 찾아봤지만 제가 원하는 깊이 있는 정보는 없었어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어. 공항 도서관에서 인천공항의 역사를 담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인천공항이 건설되기 전 이곳은 바다였다는 것, 바다를 메워서 공항을 만들었다는 것, 9년간의 건설 과정. 그리고 2001년 개항 후 2005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이야기.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책에는 끊임없는 혁신, 고객 중심, 직원 존중 같은 추상적인 표현들만 가득했어요. 이런 말들은 어느 공항이나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 분석 프레임워크로는 인천공항의 비밀을 풀 수 없었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의 성공 요인은 이렇게 쓰고 나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혁신적인 시스템, 효율적인 운영. 이런 말들은 다 맞지만 본질이 아니었어요. 3시간 동안 앉아 있었지만 한 문단도 쓰지 못했습니다. 내 박사 논문 제목이 뭐였지? 공항 효율성의 한계. 그래, 한계. 내가 설정한 그 한계를 인천공항은 넘어버렸어. 그런데 나는 어떻게 넘었는지 설명할 수 없어. 마크의 문자가 왔습니다. 캐서린, 보고서 진행 어때? 조금 더 시간 필요해. 생각보다 복잡해. 복잡할 게 뭐 있어? 그냥 데이터 정리하고 분석하면 되잖아. 넌 23년째 해온 일이야. 맞아요. 저는 23년째 이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나는 낡은 도구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려 하고 있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제 23년 경력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었어요. 기존의 틀에 갇혀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백지 상태에서. 내가 아는 모든 걸 내려놓고. 수요일 새벽 3시, 저는 악몽을 꾸고 깼습니다. 꿈에서 동료들이 모두 저를 비웃고 있었어요. 캐서린 브룩스, 23년 경력의 전문가가 한국에 세뇌당했대. 그녀의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어. 정말 내가 객관성을 잃은 걸까? 나는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노트북을 켜고 제 과거 보고서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2016년 인천공항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은 싱가포르 창의공항의 모방에 불과함. 독창성이 부족하며 아시아 특유의 거칠의 문화가 반영됨. 장기적 경쟁력의 의문. 거칠의 문화. 나는 대체 뭘 본 거지? 3시간 공항 돌아다니고는 이런 평가를 내렸어. 에밀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항상 아시아를 무시했잖아. 딸이 날 정확히 꿰뚫어봤어요. 나는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취해서 배우길 멈췄어. 오만했어. MIT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캐서린, 겸손하지 않은 전문가는 위험합니다. 그들은 배우길 거부하고 결국 시대에 뒤처지죠. 이제라도 바뀔 수 있을까? 23년간 잘못된 길을 걸었는데 지금 바꾸면 늦지 않을까? 하지만 에밀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틀렸으면 인정하는 게 용기야. 엄마가 항상 나한테 말했잖아. 새벽 5시,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1시간 후면 김지연 씨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어젯밤 낯선 한국 번호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인천공항 고객 경험 디자인팀 이사라는 김지연 씨였습니다. 박사님의 논문 학교 다닐 때 교과서로 썼어요. 함께 공항을 다시 보실래요?
제가 안내할게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하지만 제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지고 대신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좋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학생의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로. 새벽 6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로비. 저는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새벽인데도 공항은 활기찼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요가 매트를 펴는 사람들, 커피를 들고 책을 읽는 사람들. 이 모든 광경이 여전히 낯설었어요. 그때 한 여성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네이비 정장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제게 다가왔어요. 브룩스 박사님이시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어요. 네, 맞습니다. 김지연 씨시죠? 저는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편하게 지연이라고 부르세요. 그녀의 악수는 따뜻하면서도 확고했습니다. 전문가의 악수였어요. 어떻게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아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연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박사님이 사흘 동안 공항을 관찰하고 계신다는 걸 저희 팀에서 알게 됐어요. 공항 안내데스크 직원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여성분이 계속 메모하고 사진 찍으신다고요. 아,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제가 너무 눈에 띄었나 보네요. 아니에요, 전혀요. 지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죠. 진심으로 우리 공항을 이해하려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연락드렸어요. 우리는 공항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연 씨가 커피 2잔을 주문하며 말했어요. 박사님, 사실 저는 박사님의 오래된 팬이에요. 팬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2008년에 박사님의 논문 공항 효율성의 한계를 읽었어요. 당시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 3학년이었죠. 그 논문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지연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 논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니. 어떻게요? 제 논문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바꿨죠? 지연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논문에서 박사님은 공항의 효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셨죠. 아무리 시스템을 최적화해도 결국 공항은 사람들이 빨리 통과하고 싶어 하는 곳일 뿐이라고요. 네, 그렇게 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읽고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그럴까? 공항이 정말 그저 통과점일 수밖에 없을까? 만약 공항이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곳이 된다면? 만약 공항이 그 자체로 목적지가 된다면? 지연 씨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경영학 석사를 하면서 공항 경영을 전공했죠. 그리고 2012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인천공항에 입사했어요. 제 꿈은 하나였어요. 박사님이 설정하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천공항이 된 건가요? 지연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수천 명의 동료들, 경영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문화가 함께 만든 거예요. 하지만 시작은 박사님의 논문이었어요. 박사님이 던진 질문에서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2008년에 쓴 논문이, 제가 설정한 한계가 누군가에게는 도전 과제가 됐다니.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박사님. 지연 씨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박사님이 지금 혼란스러우시다는 거 알아요. 23년간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고 계시죠? 본사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표정에 다 쓰여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요. 미국에서 배운 것과 한국에서 실천하는 것 사이의 괴리. 그 혼란을 저도 겪었어요. 지연 씨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제가 절실하게 물었습니다. 2가지를 배웠어요. 첫째, 서양의 효율성과 동양의 인간미는 대립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예요. 둘째,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약함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이라는 거요. 지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지연 씨, 제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인천공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관광객이 보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봐야 할걸요. 시스템을, 운영을, 철학을요.
제가 처음 배우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쳐 주세요. 지연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박사님도 저를 가르쳐 주세요. 서양의 관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요. 우리 서로에게서 배워요. 그게 진짜 협력이잖아요. 지연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좋습니다. 함께 배워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여성이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제 여정의 파트너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지연 씨가 일어서며 물었어요. 네, 시작해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이 있어요. 공항의 심장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가는 곳이에요. 지연 씨가 신비롭게 웃었습니다. 어디죠? 제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직원 식당이요. 인천공항의 하루는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지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연 씨를 따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야. 그리고 오늘부터 나는 진짜를 배우게 될 거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지연 씨가 말했어요. 박사님, 오늘부터 3일 동안 공항의 낮과 밤, 평일과 주말, 한국인과 외국인, 직원과 승객, 모든 걸 보실 거예요. 힘드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하죠. 2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를 배울 기회니까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따뜻한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지연 씨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박사님. 진짜 인천공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렘과 두근거림. 23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직원 식당 문을 열자 활기찬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공항 직원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청소 직원, 안내 직원, 보안 요원, 면세점 직원들이 한데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계급이나 직급 구분 없이요. 놀라셨죠? 지연 씨가 제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네. 일반 공항 직원 식당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직원 식당이 삭막합니다. 빨리 먹고 나가야 하는 곳이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식당 한쪽에는 신문과 잡지가 비치돼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공지사항 게시판이 있었어요. 지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직원이 행복해야 손님도 행복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 복지에 엄청난 투자를 하죠. 우리는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메뉴가 다양했어요. 한식, 양식, 일식, 중식. 그리고 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이 가격이면 거의 원가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회사에서 보조하거든요. 직원들이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해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지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식 코너에서 아침 식사를 받았어요. 된장찌개, 구운 생선, 나물, 김치. 정갈한 한식 상차림이었습니다. 빈 테이블을 찾아 앉으려는데 한 중년 여성이 손짓했어요. 지연 씨, 여기 앉아요. 그녀가 반갑게 외쳤습니다. 지연 씨가 저를 데리고 그 테이블로 갔어요.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미국에서 오신 캐서린 브룩스 박사님이에요. 공항 전문가시죠. 박 선생님이라고 불린 여성은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청소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인사했어요. 어머, 미국에서 오셨어요? 우리 공항 어때요? 박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놀라워요. 정말 처음 보는 공항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그렇죠. 우리 공항이 세계 최고잖아요. 박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12년 일했는데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청소일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물론 몸은 힘들죠. 하지만 마음은 행복해요. 손님들이 고맙다고 인사하시거든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청소하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손님이 이렇게 많다니. 저는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항 청소 직원은 가장 힘들고 존중받지 못하는 직업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박 선생님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우리를 존중해줘요. 박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회사 지원으로 영어 교육도 받았어요. 이제 간단한 영어로 외국 손님들 안내할 수 있어요. 정말요? 제가 더욱 놀랐습니다. 박 선생님이 영어로 말했어요. 당연하죠.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녀의 자신감은 대단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젊은 안내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박 선생님이 우리 팀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배워야 되는데. 다들 웃었습니다. 청소 직원과 안내 직원이 한 테이블에 앉아 웃으며 농담하는 모습. 이것이 제가 23년간 본 공항들과 가장 다른 점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연 씨가 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직원 교육센터를 보여드릴게요. 지하 2층에 있는 교육센터는 웬만한 기업 연수원 못지않았어요. 강의실, 컴퓨터실, 외국어 교육실, 서비스 교육실까지. 우리는 모든 직원에게 연간 최소 80시간의 교육을 제공해요. 지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외국어, 서비스 마인드, 응급처치, 문화 이해, 심지어 스트레스 관리까지요. 한 강의실에서는 영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옆 강의실에서는 일본어 수업이, 또 다른 곳에서는 중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대부분 자발적이에요. 물론 회사에서도 인센티브를 주죠. 외국어 자격증 취득하면 수당도 나가고 승진에도 반영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싶어 해요. 지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교육센터를 나와 다시 지상으로 올라갔어요. 지연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 본격적인 투어를 시작할게요. 첫 번째 목적지는 문화센터예요. 공항이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제1여객터미널 3층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문화체험관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한옥을 재현한 공간, 전통악기 전시, 도자기 체험 코너, 서예 체험 코너, 그리고 한복 입어보기 코너까지. 벌써 20명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체험을 하고 있었어요. 한 프랑스인 가족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왕자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는 딸이 너무 예쁘다며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예요. 지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 자체가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운영비는 어떻게? 제가 물었습니다. 공항 수익으로 충당해요. 면세점, 식당, 주차장 수익이 충분하거든요. 그 수익의 일부를 문화사업에 재투자하는 거예요. 지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가야금 연주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 전통음악가가 외국인들에게 가야금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넋을 잃고 음악을 감상했어요.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음악가가 관객들에게 직접 가야금을 튕겨보라고 권했어요. 한 독일인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현을 튕겼습니다. 서툰 소리가 났지만 모두 격려의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구나. 다른 공항들은 물건을 팔지만 인천공항은 경험을 판다. 우리는 문화체험관을 나와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의 정원이라는 공간이었어요. 실내인데도 진짜 정원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나무, 꽃, 연못, 전통 정자까지. 와! 저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놀랍죠? 지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 정원은 계절마다 바뀌어요. 지금은 겨울 버전이고요. 봄에는 벚꽃이, 여름에는 연꽃이,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와요. 정원 벤치에는 사람들이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 음악을 듣는 사람,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사람. 모두 평화로워 보였어요. 박사님, 잠깐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지연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빈 벤치에 앉았어요. 지연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왜 이렇게 많은 걸 보여드리는지 아세요? 글쎄요. 공항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려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보고서에 뭘 쓰시든 그건 박사님의 자유예요. 하지만 저는 박사님이 진실을 보셨으면 해요. 편견이 아니라 진실을요. 진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인천공항의 성공은 시설 때문이 아니에요. 시스템 때문도 아니고요. 사람 때문이에요. 박 선생님 같은 청소 직원,
아침부터 밤까지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는 안내 직원, 한국 문화를 사랑으로 가르치는 문화 해설사. 이 모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지현 씨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건 회사가 그들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청소 직원도 영어를 배울 수 있고 모든 직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박사님의 논문에서 공항의 한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계를 넘는 방법은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중심에 두는 거였어요. 직원도 손님도 모두 존중하는 거요. 그게 한국 문화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핵심은 정이에요. 지현 씨가 설명했습니다. 정은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애정, 정성, 마음씨, 이 모든 걸 포함하죠. 우리는 일을 할 때도 정을 담아요. 기계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진심으로 웃는 거군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매뉴얼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손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손님들이 느끼는 거죠. 지현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정원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현 씨. 제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23년간 놓친 게 바로 이거였네요. 저는 데이터만 봤어요. 효율성, 수익성, 처리 속도. 하지만 사람은 안 봤어요. 박사님. 지현 씨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지금이라도 보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틀렸다고 인정하고 다시 배우는 것. 그게 진짜 전문가예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지현 씨. 천만에요, 박사님. 우리 서로에게서 배우는 거잖아요. 지현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은 뭘 보여주실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후에는 운영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 모든 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요. 그리고 저녁에는 지현 씨가 미소 지었어요. 특별한 곳으로 모실게요. 인천공항의 진짜 심장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심장이요? 제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중앙통제실이에요. 거기 가시면 인천공항이 어떻게 24시간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현 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기적도 보실 거예요. 기적이요? 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적이요. 지현 씨가 신비롭게 웃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에 무엇을 보게 될지, 무엇을 배우게 될지. 23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오후 2시, 지현 씨는 저를 공항운영본부로 데려갔습니다. 보안 검색을 거쳐 직원 전용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지현 씨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지금부터 보실 건 일반인은 절대 못 보는 거예요. 특별히 본부장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중앙통제실이라고 쓰인 문 앞에 섰습니다. 지현 씨가 카드를 찍고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수십 개의 화면이 실시간으로 공항 곳곳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보안 검색대, 탑승구, 수화물 처리 구역, 주차장, 심지어 화장실까지 50명 정도의 직원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집중하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가 인천공항의 두뇌예요. 지현 씨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24시간 365일 공항의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곳이죠. 한 중년 남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지현 씨, 오셨어요? 네, 통제실장님. 미국에서 오신 브룩스 박사님이세요. 지현 씨가 소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준호 중앙통제실장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캐서린 브룩스입니다. 이런 곳을 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했습니다. 이 실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지현 씨가 박사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공항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분이라고요. 환영합니다. 그는 우리를 메인 모니터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박사님, 지금 공항에 몇 명이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2만 명? 제가 추측했습니다. 38,200명이에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요. 이 실장님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승객 23,000, 직원 8,000, 비여행 방문객 7,200명이죠. 비여행 방문객이 7,000명이나. 저는 놀랐습니다. 네, 평일 오후 기준으로는 이 정도예요. 주말에는 10,000명을 넘어요. 이 실장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알람 소리가 울렸어요. 한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실장님, 213번 게이트 탑승 지연 발생. 이 실장님이 빠르게 그쪽으로 갔어요. 저와 지연 씨도 따라갔습니다. 무슨 상황이죠? 이 실장님이 물었습니다. 싱가포르행 오지 747편 기체 결함으로 이 시간 지연됐습니다. 탑승 예정 승객 287명입니다. 직원이 보고했어요. 승객들 상황은? 이 실장님이 물었습니다. 대부분 탑승구 대기 중입니다.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지켜봤어요. 이런 상황은 공항의 악몽이거든요. 수백 명의 화난 승객들을 어떻게 통제할지. 하지만 이 실장님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좋아요. 프로토콜 C 가동합니다. 프로토콜 C 가동.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부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으로 보니 탑승구에 직원들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고객 서비스팀, 탑승구로 이동. 식음료팀, 간식과 음료 준비. 문화팀, 긴급 프로그램 준비. 의료팀, 대기. 이 실장님이 차례로 지시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탑승구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승객들에게 생수와 간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즉석 전통 공연이 시작됐어요. 저게 뭐죠?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지연 씨 승객 케어 프로그램이에요. 단순히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죠. 화면 속에서 한국 전통 공연팀이 사물놀이를 시작했어요.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 짜증나 있던 승객들이 하나둘씩 공연을 보기 시작했어요. 10분 후 한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무료 한국 문화 체험 제공 시작. 30분 프로그램 진행 중입니다. 화면을 보니 승객들이 한복을 입어보고 전통차를 마시고 서예를 체험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전통놀이를 하고 있었고요. 믿을 수 없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0분 후 상황 보고가 들어왔어요.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87%가 긍정적 반응입니다. 87%?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비행기가 이 시간 지연됐는데 87%가 만족한다고요? 이 실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우리는 문제를 기회로 바꿔요. 지연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게 하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화면 속 한 외국인 승객이 직원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자막으로 번역이 나왔습니다. 지연돼서 오히려 좋았어요.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3년간 공항을 연구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박사님, 이 실장님이 저를 돌아봤어요. 우리는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요. 상황에 맞게 움직여요. 그게 차이예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훈련이에요. 우리는 매달 돌발 상황 훈련을 해요. 그리고 모든 직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행동할 수 있죠. 이 실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권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이군요. 맞아요.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하지 않아요. 현장 직원을 믿고 권한을 주죠. 그래서 빠른 대응이 가능해요. 이 실장님이 말했습니다. 1시간 후 비행기가 수리를 마치고 탑승이 시작됐어요. 승객들이 차례로 탑승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한 승객이 직원을 꼭 안아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직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게 진짜 서비스군요. 네. 지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계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서비스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통제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직원들이 서로 격려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 실장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게 매일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루에 평균 3-사건의 돌발 상황이 발생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기회로 바꿔요. 놀랍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제가 23년간 연구한 공항들 중 이런 곳은 없었어요. 박사님의 논문에서 배웠어요. 이 실장님이 말했습니다. 효율성의 한계를 넘으려면 인간미를 더하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저는 놀랐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박사님은 한계를 지적했고 우리는 그 한계를 넘는 방법을 찾았죠. 이 실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숙연해졌어요. 제가 쓴 논문이 이런 식으로 발전하다니. 통제실을 나오며 지연 씨가 물었어요.
박사님, 어떠세요? 압도됐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건 공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생명체예요. 맞아요. 지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천공항은 살아있어요. 매 순간 호흡하고 반응하고 진화하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항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이 건물 속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지현 씨,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본사에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알겠어요. 뭐라고요? 지현 씨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실을요. 제가 틀렸다는 것, 그리고 인천공항이 옳았다는 것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박사님,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보스턴 본사였습니다. 제임스 부사장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부사장님. 캐서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48시간 넘게 보고가 없어. 제임스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조사가 예상보다 복잡해서요. 복잡하다니? 캐서린, 솔직히 말해. 너 한국한테 매수당한 거 아니야? 제임스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어요. 부사장님,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23년간 제 눈으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본 건 이래요. 인천공항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수준이에요. 캐서린. 제임스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들으세요, 부사장님.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틀렸어요. 우리 모두 틀렸어요. 공항의 미래는 효율성만이 아니에요. 인간미예요. 그리고 인천공항이 그걸 증명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캐서린. 제임스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너 진심이지? 네, 진심입니다. 그리고 제 보고서에 그대로 쓸 거예요. 만약 그게 문제라면 사표를 쓰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내 보고서를 기다리겠어. 하지만 캐서린, 이건 내 커리어가 걸린 일이야. 신중해. 알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지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세요? 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괜찮아졌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으니까요. 지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박사님, 저희가 함께 있어요. 두렵지 않으세요? 고마워요, 지연 씨.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공항에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가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 인천공항의 밤을 보여드릴게요.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좋아요. 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항의 밤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보스턴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어요. 동료들이 제 중간 보고를 문제 삼았습니다. 캐서린, 너 객관성을 잃었어. 마크가 공격했습니다. 한국 정부 홍보에 넘어간 거 아니야? 상사 제임스마저 좀 더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의구심을 표했어요.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 정부 보조금 끊기면 끝이야. 마크의 주장에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자체 수익으로 운영된다는 데이터를 제시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내가 객관성을 잃은 걸까? 아니면 그들이 편견에 갇힌 걸까? 23년 쌓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야. 하지만 난 거짓말 안 해. 내가 본 걸 본대로 쓸 거야. 이번엔 내 커리어를 걸어야 할 것 같아. 회의 후 지연 씨에게 미안해요. 제 동료들이 이랬습니다. 지연 씨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 딸 에밀리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옳은 일하는 거 맞아. 응원해. 밤늦게 혼자 공항 벤치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내 커리어가 끝나더라도 진실을 써야 해. 이 결심이 제 안에서 확고해졌습니다. 셋째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커리어가 끝나더라도 진실을 써야겠어.
지연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진짜 비밀을 보여주세요. 숨김없이 전부요. 지연 씨는 저를 공항 운영본부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CEO를 만났어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항을 재정의했습니다. 공항은 단순히 비행기를 띄우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이 시작되는 곳이라고요. 바다를 메워 만든 이 공항의 역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인들의 이야기, 직원 한 명 한 명이 주인처럼 일하는 문화.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건 공항이 아니야. 이건 한국의 꿈이고 세계와의 약속이야. 미안해요, 지연 씨. 제가 한국을 너무 몰랐어요. 이제 나도 세계에 이야기할 수 있어. 진짜 미래가 뭔지. 지연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우리도 배웠어요. 서로에게서 배우는 게 진짜 협력이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인천공항 국제회의장에서 특별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ACI 아시아 회의였어요. 전 세계 공항 전문가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옳았습니다. 인천공항 모델, 공항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200명 전문가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회의 직후 10개국 공항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죠. 진실을 말하는 순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 창의 공항 대표가 우리도 배워야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보스턴 본사에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캐서린, 이거 진짜야? 제임스 부사장의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네, 부사장님. 이게 미래예요. SNS에서 공항혁명 해시태그가 글로벌 트렌딩을 했습니다. 마크의 사과 이메일이 왔어요. 캐서린, 내가 편견에 갇혀 있었어. 제 23년 경력이 드디어 진짜 의미를 찾았어요. 6개월 후, 저는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주제는 인천공항이 증명한 지속가능한 미래였죠. 인천 모델이 글로벌 공항 산업 표준으로 제안됐습니다. 30개국 정부 대표들이 인천공항 방문 러시를 이뤘어요. 하버드, MIT, 옥스퍼드에서 인천공항 케이스 스터디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ACI 글로벌 이사로 임명됐어요. 아시아 모델 확산이 제 임무였습니다. 인천은 작은 나라가 큰 꿈을 꾸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줬어요. 이제 공항은 통과점이 아니라 목적지가 될 수 있어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이 인천 모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제 저서 공항혁명이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딸 에밀리가 한국학 전공을 결정했어요. 엄마처럼 다리 역할 하고 싶어. 지연 씨와 정기적으로 화상 미팅을 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뉴욕 JFK 공항 리뉴얼에 한국 컨설팅 팀이 투입됐어요. 유럽 공항협회 회장이 이게 미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공항들이 인천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는 공항 운영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환경만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까지 포함해야 해요. 제가 UN에서 강조한 메시지였습니다. 공항 산업뿐 아니라 서비스 산업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효율성과 인간미의 조화, 기술과 문화의 융합. 인천공항이 보여준 길을 따라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계를 다니며 강연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강조했어요. 이건 제 발견이 아니라 한국이 이미 증명한 것이라고. 겸손을 배웠고 편견을 버렸으며 진실을 받아들인 제 여정을 나눴습니다. 지금 저는 인천공항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방문한 공항은 더욱 발전해 있었어요. 청소 직원 박 선생님, 지연 씨와 재회했습니다. 가족 같은 유대감이 느껴졌어요. 딸 에밀리와 함께 한국을 여행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해했어. 딸이 말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100개 공항 인천 모델 전환 5개년 계획이었죠. 1년 전 이곳에서 내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전문가에서 학생이 되고 다시 더 나은 전문가가 됐죠. 한국은 제게 틀릴 용기를 가르쳐줬어요. 이제 저는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봅니다. 공항벽에 걸린 제 사진을 봤어요. 변화를 이끈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연 씨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글로벌 전략 담당 상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 공항 백서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사무실 책상에 태극기 미니어처를 놓았어요. 내 두 번째 고향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공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편견을 깨고 배우고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23년 경력이 무너지던 그날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됐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틀릴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확신했던 것들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진짜 성장이 시작돼요. 한국은 작지만 꿈은 컸고 그 꿈이 세계를 바꿨어요. 공항이 세계를 연결하듯 우리도 서로를 이어야 해요. 편견을 버리고 서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다음 기적은 여러분이 만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인천공항을 방문해 보세요.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변화는 불가능해 보일 때 시작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